전쟁, 질병, 지진, 온난화, 역사상 유례없던 혼돈, 지금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크립토,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이 돌아왔었고 ETF도 최초로 승인되어 하나로 1억까지 뚫었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많이 하락한 추세이니 말이죠. 한쪽에서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포함 효과가 끝났다, 이제 더욱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거다 말이 많은데, 하지만 저는 역시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다시금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3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중 첫 번째 먼저 전해드리면, 첫 번째 근거, 자료 분석 관점. 현재 시장 투자자들의 물량 홀딩에 관해서 체크해보면 일단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주요 글로벌 지역에서 소유율이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2024년 글로벌 암호화폐 상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의 투자자들이 강력한 홀딩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미국에서는 성인의 21%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이고 마찬가지로 영국 거주자의 18%가 디지털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암호화폐 소유율이 2022년 16%에서 올해 18%로 상승했고, 반대로 싱가포르만 30%에서 26%로 감소했죠. 이러한 수치를 봤을 때는 명확한 동기에 의해 뒷받침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바로 장기 투자 잠재력이겠죠. 이들 국가의 암호화폐 소유자 중 약 65%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보유하고 있고, 또한 38%는 디지털 자산을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보고 있어 이 변동성 큰 시장에 전략적 접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자산을 처분한 투자자는 1년 전에 판매한 사람들보다 적거든요. 싱가포르에서는 최근에 판매한 사람이 10%에 불과한 반면 1년 이상 전에 판매한 사람은 45%에 달해 더욱 강세적인 시장 전망으로의 전환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죠. 또한 시장에서 이탈했던 이들이 재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거 암호화폐 소유자 중 70% 이상이 내년에 재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 클래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 소유자 중 57%는 암호화폐를 투자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 소유자의 27%는 곧 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긍정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또 다른 분석 매체인 코인게코의 조사 결과도 살펴보면,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면서 투자자의 54.1%가 시장의 장기적 잠재력에 대해 낙관적임을 밝혔는데, 일부인 31.6%는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긴 하지만 47.6%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며 암호화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강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이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개인 관점을 정리해보면, 결국 지금 투자자들은 더 이상 하락장의 공포에 매도하지 않는 굳건한 물량 홀딩을 계속하고 있고, 이는 암호화폐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일종의 지지 라인을 형성하게 되어 더 큰 하락을 막아줌과 동시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때까지 꾸준한 매수 축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상승장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당연하지만 확신하고 있는 개인적 관점이고요. 여기서 다음 두 번째 근거를 브리핑하기 전에, 구독자 4만을 앞두고 있는 저희 크립토피아, 앞으로도 최신 암호화폐 소식과 분석을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관점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근거, 거시경제의 흐름의 관점. 이에 대한 관점으로는 대표적으로 탈달러화를 앞장서고 있는 브릭스의 행보를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음 달에 예정된 기대되는 브릭스 2024 정상회의에 약 54개국이 참석할 예정이거든요. 이 행사에서 주요 논의는 그룹 내에서 미국 달러 무역 결제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브릭스 회원국 사이에서 비트코인 채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죠.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브릭스 2023 정상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브릭스의 확장 발표를 매우 기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브릭스는 기존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하여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의 국가까지 추가로 가입하면서 현재는 11개국으로 확장된 상태이고, 여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를 포함시키는 것은 상당한 지정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확장은 10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입한 이래로
브릭스가 처음으로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는 걸 보며 실제로 거의 30개국이 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어요. 즉, 브릭스의 탈달러화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어쨌든 이러한 브릭스의 관련 회의가 다음 달에 개최가 되는데, 달러화 탈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만큼 글로벌 금융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비트코인과 무슨 상관이 있냐에 대해 개인적인 관점을 정리해보면, 중요한 것은 브릭스는 자체적인 페이 시스템을 개발해 왔었는데, 여기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이 서방의 스위프트에 대한 글로벌 사우스의 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더 많은 국가가 미국 달러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브릭스가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는 대체로 분산되어 있고 차별 없이 모든 투자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브릭스가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죠. 더불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비트코인의 자산 클래스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을 새로운 브릭스 지불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이 브릭스 2024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전례 없던 일이 생기는 역대급의 이벤트로 생각할 수 있고, 꼭 바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결국 비트코인을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저의 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는 세 번째 근거, 이건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거시경제 흐름의 관점인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움직임이거든요. 러시아는 브릭스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이기도 한데, 현재 러시아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부는 최근에 암호화폐 채굴을 승인하고 암호화폐 지불을 승인했으며, 이제 암호화폐 거래의 결제를 더 쉽게 하기 위해 2개의 국가 거래소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 중 일부로서 암호화폐를 향한 러시아의 입법 노력은 서방의 제재 압력을 완화하고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지불 메커니즘을 개발하려는 러시아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특히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장기적 목표였습니다. 라고 분석되기도 하면서 러시아가 친암호화폐 국가로 돌아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이같이 러시아가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국가가 되었고, 이로 인해 러시아 기업과 개인은 유비쿼터스 은행 간 메시징 네트워크인 스위프트를 포함한 서방이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고립되었는데, 여기서 물론 러시아는 브릭스의 일부로서 블록체인 결제 대안을 모색해왔지만 결국 모든 회원국이 금융법을 조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반면에 암호화폐는 이미 출시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러시아의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는 상태이죠. 더불어 몇 년 동안은 원래 미국이 세계의 암호화폐 채굴 수도였지만, 원래는 중국이 10년 이상 채굴 분야를 지배했었고, 중국이 2021년 암호화폐 채굴 금지라는 법적인 규제를 만들면서 더 이상 채굴을 못하게 되자 미국이 선두주자로 명성을 얻은 것이거든요. 이때 채굴 금지로 인해 중국에서 도망친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리고 나중에 미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러시아 역시도 아직 채굴에 대한 힘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또한 현 상황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표적으로 삼는 지속적인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 허가 및 감독을 한다는 것은 러시아는 정식 경제를 강화하는 것 외에 암호화폐 채굴에서도 미국을 앞지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푸틴의 노림수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개인적인 관점으로 정리해보면, 러시아는 브릭스 가입국이긴 하지만 만약 브릭스에서 비트코인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사용되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여러 압력을 받고 있어서 당장의 자금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급한 러시아는 현재 실제로 친암호화폐적인 흐름을 추진하며 먼저 비트코인을 수용하여 통화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 이러한 러시아의 시작이 계기가 되어 브릭스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시초가 될 수 있기에 결국 이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비트코인이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째, 현재 투자자들은 하락에도 끄떡없는 홀딩을 유지하며 일종의 지지선과 꾸준한 매수세를 구축하여 상승장의 긍정적인 믿음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탈달러화를 앞장서며 점점 더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브릭스가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빅 이벤트가 기대되고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
압력을 받고 있는 러시아는 친암호화폐적인 태도로 돌아서며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소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핵심 포인트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로 이번 하락장에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암호화폐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크지만 그만큼 장기적인 기회도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큰 하락을 견디고 나아간 투자자들은 결국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서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시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결국 봄날이 찾아올 거니까요. 낙심하지 말고 꼭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크립토피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망 링크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항상 구독자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크립토피아였습니다.